긴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이 되니 맑은 날씨에도 쌀쌀함이 느껴지고 주변인들의 삶에도 관심이 깊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그래도 잘 살아왔지. 아직 괜찮아. 그런데요, 인생은 참 묘합니다. 진짜 어려움은 은퇴 이후에 찾아온다는 걸 저도 60대 후반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동에 사는 김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예전엔 인사도 자주 나누던 분이었는데 요즘엔 말수가 줄고 표정이 어둡더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었더니 한참을 뜸 들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요. 그분은 퇴직 후 아내와도 대화가 줄고 자식들도 각자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답니다. 하루 중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다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셨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도 사람도 돈도 다 내 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어느 것도 남아있질 않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천천히 무너진다는 것. 그게 현실이더군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년층의 62%가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낸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은 대화할 상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 빈곤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빈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똑같은 나이에 활짝 웃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해도 이웃들과 함께 아침을 나누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매일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 그 차이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그리고 그 준비는 돈도 젊음도 운도 아닌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70세 이후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5가지 준비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바꾸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노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후회와 깨달음이 공존하는 핵심 장면이죠. 건강은 있을 땐 고마운 줄 모르고 없어지면 모든 게 멈춥니다. 이 말 예전엔 그냥 흔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한때 아침마다 등산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면서 무릎이 좀 시큰거렸죠. 그땐 나이 드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병원 가자는 아내 말도 괜찮아, 며칠 쉬면 낫겠지 하며 미뤘어요. 그 결과는요, 2년 뒤 인공관절 수술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건강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요. 저희 동네에는 지금도 80세에 매일 새벽 공원을 3바퀴 도는 분이 계십니다. 허리도 꼿꼿하고 표정도 밝아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젊을 땐 돈을 모으고 나이 들면 근육을 모아야 합니다. 그분은 60대부터 하루 30분씩 걷는 습관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그의 80대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건강을 잃으면요, 돈도 관계도 행복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하면 그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만성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예방검진을 제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이 생긴 뒤 후회하는 거죠.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루 20분이라도 걷고 음식을 천천히 씹고 정기검진을 받는 그 사소한 일들이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 몸을 위해 내일은 꼭 20분 걸을 거야. 그 작은 다짐이 당신의 70세 이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70대 김명호 어르신은 은퇴 후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등산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여유가 좋았죠. 이제 쉬어야지. 평생 일했잖아.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었고 그와 함께 자신감도 줄었습니다.
마트에서 손주 장난감을 집어들었다가 다음에 사줘야지 하며 내려놓을 때 가슴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돈이 아니라 내가 쓸모없다고 느끼는 게 더 무섭다는 걸요. 경제적 여유가 행복을 보장하진 않지만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순간 사람은 삶의 리듬을 잃습니다. 저희 옆집 윤정자 할머니는 퇴직 후에도 재봉틀 일을 계속하셨어요. 동네 사람들 옷 수선해주고 한 달에 20만 원 남짓 벌었죠. 그 돈으로 커피도 사고 손주 과자도 사주시며 늘 웃으셨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라 그런지 쓰는 맛이 달라요. 그 웃음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나에게 역할이 있다는 자존감이었습니다. 반면 60대 초반에 퇴직하고 이젠 쉬어야지라며 완전히 일을 끊은 분들은 대부분 70대에 우울감을 겪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서도 노년 우울증의 주요 원인 1위가 경제활동 단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일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노년의 일은 생계가 아니라 삶의 활력이고 사회와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작은 부업이라도 괜찮아요. 텃밭 채소를 말려 판매하거나 손뜨개, 김치, 수공예품을 나누는 일도 훌륭한 경제활동입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내가 아직 세상에 필요하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70세 이후에 진짜 자산은 남은 돈이 아니라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 시간이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 일은 당신의 지갑만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이 되어 줄 겁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진짜 외로움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친구 박노식 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요즘은 누구랑도 말하기 싫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는 40년을 함께한 회사 동료들과 여전히 술자리를 가지지만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허하답니다. 서로 건강, 자식, 돈 이야기만 반복되니까요. 그냥 나이든 티 내기 싫어서 나가는 거야. 결국 그는 술자리를 끊고 동네 복지관에서 기타 배우기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났대요.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듣고 서툴게 기타를 치며 함께 웃는 시간들이 생겼죠. 그제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람 냄새가 나. 한편 72세 김영자 할머니는 사람이 줄어드니 외롭다며 우울증을 겪었지만 동네 작은 도서관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책을 정리하며 오는 아이들이 인사할 때마다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해요. 이 나이에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참 고맙죠.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정리할 때 삶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친밀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비율이 60% 낮다고 합니다. 즉, 인간관계는 감정의 약이자 수명과도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 주변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나요? 아니면 더 허전해지나요? 그게 관계의 답입니다. 좋은 관계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건 노년의 큰 복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부터 진짜 늙어갑니다. 70대 초반의 이화순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한동안 아무 의욕도 없었습니다. 매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구청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하면서도 한번 가봤답니다. 그날 이후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을 매일 보고 사진도 직접 찍어 SNS에 올리며 내가 이렇게 젊은 마음을 다시 찾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웃는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예로 전북 완주의 박태수 어르신은 68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 제대로 줄도 못 눌렀지만
매일 10분씩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연주 봉사까지 다니죠. 이 나이에 박수 받아보니 다시 사는 기분이야. 그의 말에는 인생을 새로 얻은 사람만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배움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는 순간 사람의 눈빛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건강보다도 더 강한 젊음의 증거입니다. 요즘은 책, 유튜브, 강좌, 온라인 수업 배움의 길이 넘쳐납니다. 그중 단 하나라도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그게 그림이든 노래든 한글 교실이든 심지어 스마트폰 배우기라도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배움은 새로운 인생의 입학식이다. 그 용기를 낸 사람은 나이를 잊고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 10분이 내일의 행복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70세 이후의 행복은 운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선택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 독립을 만들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노년에도 빛나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하루를 배움으로 채우세요. 그것이 100세 시대를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본인이 겪은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이 자리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함께해요.